안녕하십니까, 채널 T입니다. 한국의 태풍 소식으로 다들 무사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잘 이겨내시고 아무런 피해 없이 넘어갔으면. 필리핀 이민사, 한국인의 필리핀 이민사를 보면 70년 정도가 되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누가 제일 먼저 필리핀에 왔을까? 조선인 최초로 필리핀에 방문한 공식적인 분은 흑산도에 살고 계셨던 홍어장수 문순득 씨입니다. 저희 유튜브에도 영상이 있는데, 이 문순득 씨가 1802년 필리핀에 최초로 오고 싶어서 오신 건 아니고 이제 풍랑을 만나가지고 표류를 하다가 일본의 오키나와를 거쳐서 필리핀까지 오게 되는 긴 여정이 있죠. 이분이 현재 필리핀의 북부 비간 쪽에서 아마 머무르셨지 않나라는 이제 학계에 설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구술한 정약전 선생님이 이분이 구술한 걸 다 적어놓은 책이 있거든요. 표회시말입니다. 이 책에 보면은 이제 비간에 당시에 이 문순득 씨가 방문했던 이제 성당의 모습이 있는데, 이제 구술대로 이제 그 성당의 이제 외형을 이제 보고 이제 대조를 해보니까 지금도 그 성당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머물렀던 곳이 비간이 아닌가라는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이분이 막 가정집에도 가보고 사봉, 투게도 놀러 다니고 하셨던, 아무튼 조선에서 필리핀에 처음 방문하셨던 정말 대단한 분이십니다. 이분이 필리핀 방문의 1호가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조선인 최초의 천주교 신부님이 되신 분이 성함이 김대건 신부님이십니다. 이분의 성지가 필리핀에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은 1837년도에 이 김대건 신부님이 당시 17살의 나이로 걸어서 한국의 용인에서 이제 중국을 통해서 마카오까지 걸어가셔서 이제 공부를 하셨어요. 신학 공부를 하셨는데, 당시 이분의 이제 소속은 프랑스의 이제 가톨릭 쪽에 이제 소속이 되시고 또 공부를 하셨는데, 당시 이제 1839년, 그 당시에 이제 마카오가 이제 포르투갈령이었는데 굉장히 이제 혼란한 시기였습니다. 이제 중국과 이제 홍콩, 영국 뭐 이런 등으로 해가지고 뭐 아편 문제, 이제 이런 굉장히 혼란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프랑스 쪽에서, 프랑스 수도원 가톨릭 쪽에서 위험하다, 사회가 위험하기 때문에 이 신부님들, 공부하시는 분들을 피난을 시킨 곳이 바로 필리핀이었습니다. 1839년도에 이 김대건 신부님이 필리핀의 마닐라 근처에 있는 현재 불라칸 쪽에 가면 롤롬보이라는 작은 동네가 있습니다. 여기에 도미니칸 수도원이 있거든요. 이 수도원 농장에서 1년간 머무시면서 공부도 하시고, 또 김대건 신부님이 몸이 굉장히 약하셨다고 합니다. 건강도 완전히 회복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조선인 최초의 신부님이 되신 김대건 신부님도 필리핀에서 1년간 머무시면서 공부도 하고 건강도 회복하는 그런 인연이 있었습니다. 1929년 우리가 잘 아는 도산 안창호 선생님, 독립운동에 일생을 바치신 이 도산 선생께서 이분의 꿈이 한인 정착촌, 한국인이, 조선인이 모여서 정착을 하는 마을을 만들어서 여기서 교육과, 그리고 이제 뭐 군대도 양성하고 교육도 하고, 이렇게 대한 독립을 위해서 이제 한국인만의 정착촌이 필요하다. 이걸 이제 일생 동안 수건 사업으로 이제 준비를 하신 분인데, 이제 그 만주나 이런 중국 쪽에서 일본의 이제 제국주의 침략 전쟁, 중일 전쟁이 막 무르익고 또 마적단들도 많고 굉장히 이제 어려운 시기니까 이분이 1929년도에 필리핀에 오십니다. 도산 선생께서 필리핀에 오셔서 뭐 마닐라, 바기오 이런 데를 막 다니시다 보니까 기후도 좋고 1년에 2번 농사도 지을 수 있고, 여기가 한국인, 조선인 정착촌을 세우기에 이상적인 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시고 준비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필리핀 당국과 이제 협의를 하고 이래저래 뭐 알아보니까 당시 필리핀 이민국, 필리핀 정부에서 오케이. 이주는 할 수 있다. 대신 1인당 그 당시에 한국 조선 화폐 50원. 당시에 50원이면 쌀을 5가마를 살 수가 있는 금액입니다. 이 돈의 가치가 건장한 청년이 한 달 급여가 쌀 2마리였다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그 당시에 굉장히 큰 돈이었어요. 1인당 2주에 필요한 금액이 50원, 쌀 5가마니 가격. 거기에다가 이제 더 어려운 게 당시 필리핀에서는 조선을 독립된 국가로 생각하지 않고 일본에 이제 합병이 되어 있으니까 일본 여권을 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도산 선생께서 이제 서재필 박사와 이제 뭐 이승만 선생 해가지고 뭐 여러 이제 그 사람들과 함께 막 돈은 거의 다 모았대요. 돈도 많이 모으시고 했는데 이 일본 여권 이걸 이제 만들 수가 없잖아요. 당시 만주에 이 정착하고 있던 조선인을 단체로 이제 이주를 시키셔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년 동안 굉장히 노력을 하셨습니다. 필리핀의 당시에 정부 고위 관계자들, 정부 인사들 만나고 부탁하고 온갖 국리를 다 했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안 된 거죠.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만약 그때 도산 선생께서 만주에 있던 조선인 모두를 데리고 필리핀으로 이주를 하셔서 뭐 바교나 어디라도 정착을 하셔서 뿌리를 내리셨다면 과연 어떻게 됐을까? 분명히 한국인의 근면성실함 그리고 이 정말 풀뿌리 같은 강력한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끈끈한 분명히 필리핀 한 자락에서 한국의 문화 그리고 한민족의 어떤 또 다른 정착이 이 필리핀 전역으로 쫙 퍼져나갔을 건데 참 아쉽네요. 지금 필리핀에는 많은 한국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앞서 다녀가신 저희의 선배님들의 그 기록을 보고 또 가끔 생각도 하면서 한국인으로서 필리핀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생각도 가끔 하거든요.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필리핀을 다녀가신 세 분의 이야기를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요. 태풍 소식이 있습니다. 다들 안녕하시고 아무 일 없이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